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크로바이옴 컨설턴트 김학입니다. 벌써 6번째 마지막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네. 지인분들 중에도 지금 같이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비슷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마이크로바이옴 너무 좋다, 신기하다, 알려주고 싶은 사람도 벌써 생각난다. 근데 어떻게 이걸 알려야 될지 너무 막연하다. 이런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너무 좋은 거, 이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간단한 영상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만 할머니 맛있는 거 해줄까? 난 치킨. 내 고구마 피자. 그게 뭐이나? 피자. 자피 알아? 자피? 응. 자피? 응. 좋아하는 자피. 피자. 너 알아, 요 피자라는 게 있지. 야, 이거 어떤 애구나? 이거 내가 볼 때, 다른 거는 파, 그런 거는 계란, 요거는 뭐 마늘인가 뭐인가. 이거 마늘 꺼내 한다고? 계란을 썰어가지고 요게 노릇노릇하게 요런 사분 뿌렸잖아. 아들은 참 희한한 걸 좋아한다, 야. 지금 그런 세간에 파랑이 들어가야 돼. 이거 너무 비싸게 팔아 처먹는다. 피자 한 판에 33,900원씩 받아 먹어. 짜잔. 이게 아니나? 쌀로기로 이 고기 있죠? 고기 없어요? 고기 없어. 요 고기 있구나. 요 노란 계란새. 요 파란 거 봐. 나 먹어. 얘가 먹어. 할머니 피자 만든 거구나. 나 먹어. 네, 여러분, 이 영상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릴 때 생각도 좀 나고요. 할머니가 분명히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주고 싶어서 굉장히 부단히 애를 쓰셨어요. 근데 결국은 자피가 돼버렸어요. 네, 아이들이 원하는 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이 영상을 제가 왜 공유하고 싶었냐면 여러분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좋은 거를 아셨어도 느낌이 오셨어도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네, 괴테의 그 유명한 말 있죠. 이해하지 못하면 소유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같지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습하자예요. 네,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으로 가져가시려면 학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학습을 하시냐? 네, 저희 뭐 팀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교육 공간들이 있죠. 뭐 홈미팅이나 뭐 아니면 센터 미팅도 오실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거를 투잡으로 사실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아요. 그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드리기는 한 달에 2번 저녁 시간에 화요일 저녁 8시에 저희 팀에서 진행하는 장준기 리더님의 건강 강의가 있어요. 그 건강 강의를 줌으로 들어오시면 뭐 전국 어디서든 어떤 컨디션이시건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뿐만 아니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가장 먼저 논문이 됐건 아니면 뭐 뉴스가 됐건 이런 것들을 가장 발빠르게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보시면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를 한다고 이걸 전달할 수 있진 않아요. 두 번째는 연습하셔야 돼요. 저희가 학창 시절에는 이게 발표도 많이 하고 사람들 앞에서 뭐 이런 것도 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해했다고 공부가 정확하게 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는 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3, 3, 5 모여서 여러분들의 지역과 시간대에 맞게 저희 팀이 전국에 이런 스터디 그룹들이 있거든요. 또 공부를 하시고 또 같이 이렇게 연습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활용해 보셔야 진짜 활용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함께 이렇게 올려드린 뭐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도 있고요. 넷플릭스만 가도 굉장히 핫한 그런 관련 영상물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제가 마지막 순서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사례들이거든요. 사람들이 뭔가 내가 대단하게 막 노트북을 꺼내서 자료를 막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면 신뢰하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뭔가 너무나 본격적으로 얘기하면 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스토리의 힘을 믿으세요. 네. 뭔가 이야기. 내가 너랑 비슷한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맞춤 유산균이란 걸 먹고 이렇게 이렇게 좋아졌다던데?
라는 한 토막의 이야기는 굉장히 가볍게 건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가벼운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그 다음 걸 들으시고 또 자료도 이어서 받으시는 거를 흔쾌히 받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례를 제가 한 10가지 정도로 추려봤어요. 그래서 1, 2, 3, 4, 5, 6번 맞춤 유산균을 먹고 이전에는 어떤 증상이 있었는데 이걸 먹고 어떻게 좋아졌다라는 사례들을 잘 들어놓으시고 그 사례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사례는 부끄럽지만 제 얘기예요. 40대 초반 여성 저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각형 보시면 저는 다양성이 이때는 좀 별로였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좀 안 좋게 나와서 좀 놀래긴 했는데 제가 이때 피부과 약을 계속해서 먹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성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제가 느꼈던 증상 중에 가장 불편했던 건 이 당시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없는데 오른쪽 세 번째 손가락만 이게 중앙이 부풀어 오르면서 약간 뒤틀림 현상도 누가 봐도 알 수 있었고 제가 통증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 그리고 막 신경 써서 뭔가를 하면은 설사하는 거 그리고 묘기증이라고 피부에 이제 막 올라오는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1번 유산균을 먹고 2주 후부터는 그 통증이 좀 사라지고 한 3주 이후부터는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지금까지 괜찮거든요. 그리고 3개월 정도 이제 지났을 때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분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3개월 전에는 여기만 왜 이래? 하고 사람들이 다 알아봤는데 이때부터는 저도 분간이 안 되고 뭐 차이가 없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굉장히 크게 있었고 그리고 너무 신경 쓸 때 오는 설사나 피부 트러블도 100% 없어진 건 아니지만 훨씬 완화가 된다고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분은 제가 아는 친한 형부예요. 근데 이분이 별명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딸들이 그렇게 불렀대요. 똥쟁이 그리고 비실이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똥쟁이라고 불린 이유는 하루에 7, 8번 네, 요렇게 매일매일 화장실을 가시고요. 특징을 보면 아침 식사하시고 나서 이제 일하러 가시기 그 전까지 짧은 시간이잖아요. 이때 세네 번을 가신대요. 그러니까 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아침에 얼마나 바쁩니까? 화장도 해야 되고 드라이도 해야 되고 딸들이 바쁜데 아빠가 계속 화장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똥쟁이라는 놀림을 당하셨던 형부였고요. 그리고 그 변이 주로 풀어졌고 그리고 식사 후에 뭔가 불편감이 항상 있으셨고 그리고 희마리가 없었기 때문에 별명이 비실이었겠죠. 그래서 아내분이 너무 건강을 챙겨줘야겠다 해서 꾸준히 잡곡밥을 챙겨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생물 검사를 해봤더니요. 이 위에 그래프 보이시나요? 탄수화물 소화 관련 미생물이 너무 시원찮게 나온 거예요. 이 형부의 이 모든 뭐라 그럴까요? 힘듦? 이거의 시작이 뭐였냐면, 안타깝게도 아내분이 신경 써서 챙겨준 잡곡밥이었어요. 잡곡밥에 있는 이 껍질을 분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속도 불편하고 배변도 안 좋고 제일 결정적인 거. 껍질을 못 갔으니까 안에 그 에너지원이 나오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희마리가 없으셨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솔루션으로 나온 1번 유산균을 드시고 그리고 그 음식 그 솔루션에 백미 식사를 하라고 적혀 있었다고 해요. 이분은요. 그랬더니 2주 정도 짧은 기간이에요. 왜냐면 이분은 이렇게 7, 8번씩 배변이 불편하셨던 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몇 년 됐는지 기억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이 맞춤 유산균과 백미 식단을 2주 드시고 배변 횟수가 줄어서 이제는 민간인과 거의 비슷한, 네, 하루에 두세 번 정도 변을 보신다고 하고요. 변 상태도 좋아지셨고, 그리고 식사 후에 그 부글거렸던, 불편했던, 왜냐면 탄수화물 대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너무 많이 좋아지셨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내가 뭐 홍삼을 챙겨 먹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영양제를 더 추가한 것도 아닌데, 훨씬 더 에너지가 난다. 왜? 껍질을 깔 필요가 없이 에너지를 바로 넣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의, 정말 우픈 그런 사연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게 다 좋아지셨다고 굉장히 만족하는 소비자세요.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3번은 10대 중반 남성입니다. 다양성도 안 좋았고, 그나마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은 조금 괜찮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설사와 장염을 달고 살았고,
여드름도 심했고 아토피 비염, 그리고 아침에 프로틴을 챙겨주면 설사를 하고 잘체하고 구토도 자주 하고 표정이 제가 굉장히 안 좋죠. 저희 아들이에요. 되게 안타까웠던 게 아침에 먹는 단백질이 얼마나 우리 몸에 유익한지를 저는 공부를 해서 너무너무 알고 있는데 챙겨줘도 이 아이가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설사를 하고 배가 불편하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6번 맞춤 유산균을 1년 먹었어요. 먹고 나서 일단 장염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어요. 굉장히 장염이 자주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좋아졌고 설사, 구토, 체기 증상도 본인이 느끼기에는 한결 좋아졌다. 그리고 제일 이거는 빼박이죠. 이제 프로틴을 먹어도 설사를 안 해요. 그 전까지 단백질 대사가 잘 안 됐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단백질 소화 관련 미생물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6번 유산균으로 저희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설사를 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또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50대 중반 여성이신데 이분은 다양성은 괜찮아요. 근데 대사체는 조금, 네, 평균을 살짝 윗도는 정도 성적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평생, 네, 그래서 뭔가 한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평생 고기와 우유를 먹으면 바로 설사했던 분. 라떼를 좋아하지만, 각오하고 드셨대요. 먹고 좀 가겠지, 설사하겠지, 하지만 맛있으니까는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미 먹으면 변으로 그냥 나오고, 또 채소류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는 뜻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형체가 무엇인지 콩나물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3개월 동안 6번 유산균을 드시고 이제 우유를 먹어도 설사를 더 이상 하지 않는 라떼를 당당히 마실 수 있는 네, 그런 분이 되셨고요. 그리고 흑미를 매일 드셔도 변에 그렇게 형체가 나오지 않고 채소는 아직 조금씩 드물게 나온다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제가 이분을 개인적으로 아는데 저는 이분과 사실 회식할 때 같은 테이블에 앉기를 좋아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고기를 잘 드시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저는 좋아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분도 잘 드세요. 육류 드셔도 소화가 잘 되셔가지고 요즘은 그냥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60대 중반의 남성, 이분은, 가장 큰 특징이 불면증이었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10년째 복용하고 계셔서, 따님이 그때 권해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요걸로 인해서 또 우울감도 좀 있었고, 그리고 사실 잠을 잘 못 자면 계속 모든 기능들이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잠에 그때 전문가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수면의 질이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거는 정비하지 않은 차를 계속 운행하는 거래요.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그런지 자꾸 약 개수가 늘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5번 유산균을 드시고 한 달 복용하시고 불면증이 사라지셨어요. 진짜 대단하죠. 그리고 수면제도 복용하시지 않고요, 현재. 그리고 우울감이 개선됐다고 본인은 잘 모르겠는데 그 권해준 딸과 주변 분들이 그걸 느끼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좋아지셨고, 그리고 잠을 잘 자니까 너무 당연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몸의 컨디션이 너무 좋아지셨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50대 중반의 여성분은요, 이분은 조금 모양이 특이하죠. 다양성은 그래도 평균 정도는 되는데, 대사체가 굉장히 납작하게 나오셨더라고요. 이분은, 약을 많이 드셨어요. 보시면, 10여 년 전부터 강박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원 입원 후 이제 약물 치료가 시작됐는데, 꾸준히 약을 드시다 보니까 없던 염증이 생기셨대요. 방광염, 관절염 이런 게 생기셨고, 그리고 만성 설사.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약을 먹게 되시고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1번 유산균을 드시고 굉장한 변화를 겪으셨더라고요. 2달 된 시점부터 운동에 대한 그 욕구가 있으셨고 실제 운동도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주변 분들이 그 통화할 때의 이 음성, 말소리가 굉장히 또렷해졌다라고 모두가 다 얘기를 한다는 거죠. 가족분들도요. 그리고 본인이 기억력이 개선되셨다. 이분이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리더님의 소비자분이신데 원래는 통화하실 때 동일한 내용을 2번, 3번 항상 이렇게 연이어서 물어보시곤 했었대요. 그런데 그런 증상이 없어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먹고 있는 약물도 많이 줄이시고, 그리고 염증, 설사 이런 부분도 이거는 본인이 인정하기에 정말 많이 좋아졌다라는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40대 후반의 여성분이신데요. 이분은 그냥 딱 하나를 토로하셨어요. 변비. 앞에 근데 30년 변비. 좀 심각했죠. 근데 이분이 3번 유산균을 드시고 또 식단까지 같이 좀 신경을 쓰셨대요. 3개월쯤 후부터 이제 매일매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30년 변비가 3개월 뒤부터 두세 번씩 변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이 검사를 이어서 하셨었나 봐요. 인지와 탄수화물 지표가 굉장히 좋아졌다. 그리고 변비 관련 미생물도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40대 중반 여성분. 이분은 라면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가스가 너무 심해서 특히 외식을 할 때는 탄수화물 종류나 기름진 종류를 알아서 피하셨대요. 왜냐하면 그러면 너무너무 이게 복부 불편감이 심해서 바깥에 있을 때는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외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미용 일을 오래 하셔서 자궁 쪽이 안 좋으셨다라고 해요. 자궁 성근종, 심한 생리통, 또 자궁을 적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권유를 받고 조금씩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하던 중이었던 분인데요. 이분도 1번 이제 유산균을 드시고 한 달간은 오히려 좀 불편하셨었다 하더라고요. 설사가 원래 없던 설사가 나오셨대요. 근데 한 달 동안 그래 이거는 변화하는 중일 거야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드셨대요. 그랬더니 그 이후부터는 그 복부 불편감 막 이렇게 빵빵해지고 가스 차는 그런 느낌이 크게 개선이 됐고 지금은 이제 바깥에서도 예전처럼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편하게 탄수화물 식사를 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분도 있었네요. 그리고 50대 초반 여성분도 이분도 굉장한 변화가 있으셨던 분인데요. 자, 보시면 음식 섭취를 하면 가스가 심하게 차서 디테일하죠. 임신 5개월 정도로 배가 부풀어 오름. 제가 이분이 하셨던 말 중에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남편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뭐 친구들 만난다더니 오늘 뭐 소고기 먹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즉 이분은 소고기를 먹으면 윗배가 이렇게 임신부처럼 가스가 찼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고기 먹었어? 이 말이 배가 나왔다라는 말이었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좀 불편감이 심하셨고, 그리고 많이 먹은 경우가 아니라도 트림을 많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주변 분한테 조금 이렇게 불쾌감을 주실까 본인이 조금 조심하셨고, 그 스트레스도 있으셨고, 그리고 단백질을 먹으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이분이 이제 대표적인 단백질 소화 관련 미생물이 부족하신 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피곤하면 염증으로 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피곤하면 본인만의 어떤 그런 바로미터가 되는 염증 부위가 있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3번 유산균을 드시고 굉장히 이분은 빨랐어요, 반응이. 4일부터는 그 가스 차는 것과 트림이 80%면 안 느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거의, 왜 안 하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확 줄으셨고, 한 달 후부터는 99% 개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게 됐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만족감을 드러내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피곤해도 또 생식기 주변에 그런 염증, 항상 피곤하면 딱 나던 그 염증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분은 제가 본 분 중에서 가장 고령이세요. 90대 초반 여성이신데 이 당시에 한 2년이 넘었으니까 92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분은 그림이 다양성은 나쁘지 않지만 대사체는 좀 많이 떨어지셨었더라고요. 그리고 탄수화물 소화 미생물, 인지 건강 관련 미생물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이 어머님은 코로나가 걸리시고 1년 반 이상 요 당시에 검사하실 때도 침상 생활을 하고 계셨고요. 이분이 이 검사를 하신 이유는 아드님이 권유를 하셨대요. 왜냐하면 배변이 점점점 힘들어지셨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침상에 계시고 또 드시는 양도 줄어들다 보니까 변비가 심하게 오셨었고요. 그리고 수면 시간은 길으셨대요. 그러니까 뭔가 그 컨디션은 안 좋으시면서 병상에 누워 계신 시간이 굉장히 길으셨고요. 그리고 낮에 깨어 계신 동안도 이제 돌봐주시는 분들 말에 의하면 좀 무기력하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텐션이 가라앉으셨었다고 하시고 식욕이 또 너무 없어서 굉장히 소량도 잘 안 드셨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분은 2번을 맞춤 유산균으로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상태가 좋은 편을 매일 보심. 대단하죠. 그리고 낮에 깨어있는 동안은 또렷하시고, 밤에 잠도 깊게 주무시고, 그래서 본인이 너무 이제 만족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놀랍더라고요. 식욕이 생기셨대요. 그리고 식사량이 느시면서 이제 가족분들이 하시는 말이 이거 맛없다, 맛있다, 음식에 이제 훈수를 두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반가운 소식이죠. 그리고 잔소리도 하시고, 이 부분은 조금 힘들다고 하셨어요. 잔소리도 하시고, 또 대화의 내용과 질이 향상된 거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살피시는 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이 이거를 너무, 엄마 너무 좋아졌다고 기뻐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다음은 아, 여러분들이 예전에 한번 보신 적 있는 굉장히 작은 사각형의 소유자, 40대 후반 여성분이세요. 이분이 변비와 변비로 인한 두통 때문에 타이레놀을 매일 복용하시는데
제가 아는 분이거든요. 처음에는 한 알, 나중엔 두 알, 나중에는 한 줄씩 드셨대요, 매일. 그래서 타이레놀을 이렇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일상인 것처럼 되셨었는데, 근데 이분이 영양제는 잘 챙겨 드시는 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좀 특이하게도 편의점이라는 좀 업을 하시면서 커피, 과자 이런 걸 너무 많이 드셨대요. 그리고 영양제도 드셨지만 그분이 말씀하시기로 아무리 좋은 걸 해도 나쁜 거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를 이길 수가 없나 보다. 그걸 본인이 몸으로 체험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네, 5번 유산균을 드시고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매일 대변을 보십니다. 이게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나올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 찝찝한 느낌. 그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근데 대변을 매일매일 보시고요. 어느 날 본인이 뭐, 얼마 걸리지 않았지만 한 달 안에 느끼셨대요. 나 최근에 타이레놀 안 샀네? 이걸 본인이 느끼시고 너무 놀라셨다고 그때 공유를 해주셨거든요. 또 두통도 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타이레놀을 끊으셨다라는, 네, 이런 스토리가 또 있었습니다. 요거는 아이인데요. 모양이 좀 특이하죠. 분명히 사각형인데 거의 삼각형처럼 보이는 모양이 나왔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성장 건강 관련 미생물, 그리고 수면, 그리고 설사 관련 미생물들이 안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증상들을 보시면, 감기에 자주 걸렸네요. 그리고 감기가 오면, 열이 나는데, 목, 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고, 거의 매달 병원에 갔던 9세 아이예요. 그리고 편도 수술을 한 상태였고, 아데노도 제거를 앞둔 상황. 그러니까 인후 쪽이 좀 약했던 아이였고요. 콧골이도 있었대요. 그리고 배가 아프고 설사도 자주 하고, 근데 이 아이가요, 일반 유산균을 먹고 2, 3개월을 꾸준히 먹고 설사 증상이 좋아졌고 그 먹은 이후부터 8개월 동안 감기가 딱 한 번 걸렸대요. 원래 매달 걸렸던 아이죠. 근데 이것도 하루 만에 바로 그 열도 잡히면서 그냥 이런 걸 저희가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아주 가볍게 지나가게 됐고 아데노 제거 수술도 안 해도 되게 됐고 코골이도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아이가 사실 이렇게 아프면요. 엄마가 진짜 같이 고생하거든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사실 힘들어요. 근데 이 맞춤 유산균 하나 가지고 아이의 삶도 그리고 그 케어하는 엄마도 굉장히 삶의 질이 높아졌을 게 엄마인 분들은 아마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너무 잘 된 케이스고요. 그리고 30대 초반 여성 이분은 다이어트. 저희가 뭐 여자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네, 항상 저희가 하는데 요요와 다이어트 이거를 실패를 하시면서 많이 반복을 하셨고 그리고 저녁에 조금 이렇게 드시면 다음날 불편할 건 예상이 되지만 매우 불편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변이 항상 불규칙하게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그때마다 복부 통증이 동반되는 변을 보셨다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6번 유산균을 드시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일단 과식해도 다음날 체중 증가가 없으며 부러운데요. 네, 체지방이 줄고 근육이 증가했다. 왜냐 운동하거나 다른 것들은 아마 변화가 없으셨을 거예요. 맞춤 유산균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생활했는데 체지방이 줄고 근육이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저녁에 좀 과식하면 다음날이 너무 좀 힘들었는데 불편한 그 현상도 없어졌다. 그리고 배변이 규칙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배변할 때 아주 통증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도 제가 어떤 친한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뭐 배변에 불편함까지는 없었지만 늘 이렇게 배변 시간이 불규칙했대요. 이틀, 변비는 아니시니까 이틀 동안 안 누시다가 뭐 저녁에 누시다가 어떤 날은 아침에 누고 어쨌든 불규칙했었다고 해요. 근데 본인은 특별하게 다른 증상이 불편한 건 없었는데 맞춤 유산균을 먹고 나서 딱 하나의 변화가 뭐냐면 아침마다 정확하게 비슷한 시간에 또박또박 매일 시계처럼 그렇게 똥을 누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건강한 지표가 맞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랬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조금만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게 반사작용에 의해서 배변이 아침마다 나오는 게 사실 건강함의 진짜 바로미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신 분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음.
사례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추린 게 이 정도고 아마 한 20가지 가까운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들이 사례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이니까 제가 이 과정을 쭉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3가지 정도를 좀 염두해 주시고 아메이 비전도 느끼시고 또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헬스케어 산업이라는 걸 결국은 이렇게 가져가는 게임 체인저가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거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거든요. 똥의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가 많아지고 정교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분변 데이터를 가장 원래 많이 확보하고 있던 데가 미국의 국립보건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단체에서 10년 이상 되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갖고 있는 이 네, 분변 데이터가 3만 1000건 현재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HEM과 한국아메이가 손을 잡고 이 마일랩이라는 프로그램을 10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미국 국립원의 2배가 훌쩍 넘는 6만 2천 건을 지금 모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연속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똥을 많이 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 한 번, 2번, 3번 이렇게 연속적인 데이터를 주는 게 이게 정말 꿀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데이터가 많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바이옴, HM과 뉴트라이트가 하고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이 데이터베이스가 정말 월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한 나라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이겨먹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데이터베이스 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2번째 제가 좀 한번 짚어드리고 싶은 또 키워드는 뭐냐면 3세대 미생물 검사 중에 유일하게 상용화된 프로그램이다. 제가 전화기의 비유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변에 대부분의 분들이 전화기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유선 전화기 아시죠? 누르건 다이얼을 돌리건 간에 어떤 아주 극소수는요. 휴대폰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앞서 나가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만 이 정보를 알게 되신 여러분만 스마트폰을 쓰실 수 있고 그 스마트폰을 전화기 쓰는 사람한테 전달하실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번째로 이렇게 터치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건 것 같아요. 이 제품의 가치, 가격으로 사실 매겨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보시면은 가장 비교가 극명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일랩이라는 프로그램은 아메이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22만 원에 검사를 해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솔루션도 있죠. 그런데 이게 HM이라는 회사가 딱 2군데만 납품하는 걸로 하더라고요. 하나는 건강보조식품, 에서는 저희 회사 아메이랑만 독점 계약을 20년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채널이 병원이에요. 그래서 지요셉 대표님께서 음원에서 여러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는 22만 원에 드린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HM에 아메이에서 투자한 것이 있고 자동화 설비 등등등 엄청난 이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22만 원에 해드리는 거고 일반 병원에는 납품가가 70만 원이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납품가가 70만 원이면 실제 소비자가는 얼마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부산에 갔다가 지인분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본인이 서울대학교 병원에 6개월마다 이렇게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외래 올 때 물어봤대요. HM이라는 회사에서 하는 미생물 검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병원에서 하냐? 해볼 수 있냐? 얼마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120만 원을 내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납품가는 70이지만 소비자가는 120이구나 이걸 알았고요. 또 어떤 다른 리더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아토피가 아주 심해서 아산병원에 다니는 지인의 아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알아봤더니 아산병원에서는 100만 원에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보시면 여러분 이 제품의 가치를 아실 수가 있어요. 모르는 분들은 100만 원, 120만 원을 주고도 하는 검사라는 거고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어디를 가셔도 맞춤 유산균이라는 솔루션까지는 받아보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는 22만 원에 검사도 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딱 맞는 맞춤 유산균을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무리로 이렇게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공부를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부디 재미있으셨기를 바라고요. 뭐든지 재밌어야지 저희가 즐기면서 오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재밌는 정보, 또 정말 한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이 정보를 열심히 학습하셔가지고 많이 전달하시고, 또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사업적으로 확장되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알아보시는 분들한테는 와, 정말 끝내주는 아이템이 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아메이 사업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더 나은 삶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또 온라인, 또 오프라인 또 미팅에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봬요.